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 중에 표준형 다음으로 일반형을 배우는데, 일반형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적히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질문. 얘가 뭐죠? 얘가 뭐죠? 마음속으로 답변을 했나? 그 답변이 일단 이게 되어야겠어요.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저걸 보면 떠올라야 될 게, 그럼 직선의 방식에서는 1차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2차를 보고 네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 2차항이 있다. 이러고 있으면 하위권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앞서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질문이 뭐죠? 이게 뭐니? 2차 방정식. 그럼 2차니까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게 뭐야? 2차 항의 종류는 3개다. 2개가 아니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니? 물론 어디 갔냐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거기 네가 읽은 내용에 그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대수적 조건. 근데 대수적 조건은 2개다. 2개가 뭐죠? x, y 항은 없다. 없어야 한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항에 대해서는 뭐 조건이 없니? x제곱, y제곱 항의 개수는 1이다. 가 아니라 개수가 같다. 가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왜 하나요? 있으니까. 이지라면 남들보다 앞서갈 생각은 영원히 하지 마라.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현재는 절대평가 ABC로 나누는데 너희들 때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대단원 이름이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2차 곡선에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이에요. 그걸 여기서 하는 거야. 나머지 3개를 거기서 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이러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예를 들면 부호가 같은데 절대값은 달라. 그럼 뭐가 되느냐? 타원이 돼요. 타원.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아. 이런 건 필요 없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뭐야? 쌍곡선이 돼요. 쌍곡선. 세 항 중에 x제곱 y제곱이 아니라 x제곱만 있다. 또는 y제곱만 있다. 그러면 포물선이 되겠어요. 포물선. 오케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합쳐서 4개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포물선, 방금 얘기할 때 포물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한 개만 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방정식처럼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다 좌변으로 몰아넣으면 x제곱항만 있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까? x, y 항만 있다. 뭘까요?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xy 총 3개의 2차 항의 종류 중에 x제곱, y제곱은 없고 xy 항만 있어요. x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알고 있었어야 되나요? 네, 알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 언제? 2학기 내신 시험으로. 헐, 그게 뭔데요? x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은 두구두구둔 뭐냐? 유리함수가 되겠어요. 네가 알고 있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분모를 양변에 곱하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봐. 그럼 이 꼴이야.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건 기말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겠죠. 그래서 XY 항이 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참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했어요. 중요하니까. 자, 이번에는 기하적 조건. 얘가 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이거죠. 조건이 뭔데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 오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가 0이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친구머리 내려. 8명 중에 4명. 배 아파. 거기 있는데? 네가 읽은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게 자기가 관점이 없으면 읽어도 그것 자체가 네 눈에 안 들어와요. 뭐냐면 점이죠, 점. 이게 뭘 말하냐면 점을 말해요, 점. 이 점의 좌표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등. 4. 점의 좌표. 4명 중에 2명 손 들고 새롭게 1명이 손 들고. 뭐지? 이건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인가? 이렇게 돼요. 원방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라기보다는 알아두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두고 이제 1차 방정식, 즉 직선에서는 딱 하나였죠. 이것들이 뭉뚱그려서 하나가 뭐야? 여기에 대응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 아무튼 일반형은 이렇다. 끝.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얘는 왜 배우나요? 뭐 쓸모가 있겠죠. 쓸모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에서 일반형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 고락선이가. 그런데 이 원의 방식의 일반형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대표적인 얘가 이런 거라 볼 수 있겠어요. 개념쌤 피세요. 79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네. 주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대표 유형 문제를 푸는데 밑에 풀이를 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시작. 자, 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이제 좀 선생님이 강조한 거였죠.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뭐야? 하면 이거지. 좀 더 논리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세 점이야. 세 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세 점은 뭐? 하면 떠오르는 질문이 뭐죠? 두 점은 뭐? 만 떠오르나?
한 점은 뭐를 한 점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점은 뭐, 그 다음이 두 점은 뭐, 그 다음이 세 점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점은 뭐야? 교점. 두 점은 뭐야? 선분. 오케이? 세 점은 뭘까? 뭘까? 뭐? 맞아요. 그런데 50점이 되겠어요. 나머지 50점은 뭔가요? 2차 곡선이 되겠어요. 2차 곡선.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거야. 방금 라인에서 생각을 해보면, 방금 라인 봐. 점은 뭐?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런 생각하는 방법을 판사해주면서 수업할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런 강좌를 만들 거야.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고법에 관하여. 이름은 존나게 멋있게 적어놓고, 고등학교 수학을 통해서 본 사고법. 그래갖고, 근데 나 얼마 전에 뉴스를 봤다, 진짜로. 저기 성인들 사이에 취미로 수학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하던데? 이러죠. 정말로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블루 오션을 봤다. 네, 거기다 뛰어들어야겠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중심이다. 점은 뭐, 두 점은 뭐, 세 점은 뭐 하면은 그때 답변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그게 나오는 거지. 그게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쪽으로 보면 수학에서 점이 무슨 역할을 하죠? 기하적으로는 양대산맥의 기하와 대수거든. 기하적으로는 교점이야. 점은. 대수적으로는 뭐죠? 점이 좌표라고? 기하적으로 좌표겠지. 대수적으로는 순서상인데, 아무튼 이게 뭘 말하죠? 점이 뭘 말하지? 점이 뭘 말하지? 식이야, 식. 세 점은 뭘 말하는 거야? 식이 세 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연립의 문제지. 문자 몇 개, 식 몇 개 할 때 그 식을 말하고 식이 세 개야. 그럼 문자가 몇 개니? 세 개. 문자 세 개가 어디 있니? 이거. A, B, C.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예를 들면 포물선. 포물선은 뭐죠? 포물선은 뭐냐면 포물선 1.8이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문자가 몇 개죠? 세 개. 다른 식으로 보면 y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세 개.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네가 공부한 유리함수로 보면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아싸비오 4개. 4개냐 4개? 3개죠 3개. 왜 3개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p, q, k 3개잖아. 방금 4개였는데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c로 나눠야죠. 그래서 cx 플러스 d가 아니고 x 플러스 c분의 d가 되어야죠. 선생님 이해 갔나? 문자가 몇 개? 3개. 네가 고1 때까지 배우는 곡선들은 식이 전부 다 문자가 3개야, 3개. 왜 그러냐면 곡선이 되려면 일단은 점 3개가 최소 주어져야 곡선이 결정이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점을 찍잖아? 아무렇게나 점을 찍으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곡선이 몇 종류가 있는 거야. 포물선도, 여길 지나는 포물선도 하나가 결정되고, 원도 하나가 결정되고, 타원도 하나가 결정되고, 쌍곡선도 하나가 결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곡선에서는 좀 힘들지. 자, 아무튼 그런 관점이야. 자, 보면 세 점이야. 그래서 방금 내가 크게 두 관점이라 했죠. 그래서 세 점은 두 개의 관점으로 가는 거야. 지금 뭐 하는데요? 잘 봐. 내가 지금 문제를 풀려고 그랬죠. 근데 이거 다음에 일반형이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 풀려고 한 건 이거야.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쓰나요? 하면 이거는 세 점이 지나는 거 하면 일반형. 방금 원리를 얘기했어요. 이해 갔나? 점 3개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넣으면 a, b, c 문자가 3개 나오죠.
오케이, 그럼 문자 3개, 식 3개, 연립 방정식이 되는데 차수가 다 1차가 당연히 1차예요. A, B, C에 대해 1차죠. A, B, C에 대해서 1차, X, Y에 대해서 2차인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그냥 소거를 계속 해주면 돼요.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다야. 그런데 그 기하적으로 보면 세 점이 뭐야? 하면 이거지. 삼각형. 그러면 지금 이거를 기하적으로 보면 삼각형, 대수로 보면 곡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외저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네가 공부할 때도 가급적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그런 식이 뭔데요? 파편적으로 지식들을 쌓아봐야 네 점수는 안 올라. 계속 지식만 늘어나는 거지. 그마저도 그 지식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입력 순서대로 삭제 되면서 되는 거지. 그리고 지식이 과부하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삭제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럼 지식이 오히려 줄어드는, 공부를 하는데 지식은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무작위로 그냥 나열식으로 알아두는 게 아니고 관계를 연결시켜서 알아두는 거야. 그럼 관계 자체가 복잡해지거든. 그럴 때 또 내가 하는 일이 뭘까? 관계로 그걸 경험하는 관계 자체를 또 관계의 관계를 생각해. 그걸 뭐라 부르지? 구조라고 하는 거야. 구조 안에다가 그걸 갖다 쳐넣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지식이 고도화돼요. 지금 내가 말한 게 그거거든. 점 3개가 뭐냐? 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들은 다 네가 했던 작업들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대수로는 세 점이 뭐야? 식 3개. 그러면 기하적으로는 삼각형. 그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외저번이 된다. 그 외저번에 대해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거야. 외저번은 핵심이 외심이야. 외심에 대해서 알아둘 건 2개. 정의와 계산 이러지 말고 좀 대수는 구조로 하는 게 아니잖아. 정의와 성질. 정의와 뭐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의 교점. 성질은 뭐죠?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거기 무슨 풀이가 당연히 있겠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세 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때 식이 3개 나오는 게 아니야? 세 점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면 세 점까지 거리가 같으면 식은 몇 개야? 2개죠. 2개죠. 이해가 안 다 손 들어봐. 이거 방금 말 이해가 안 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손 들어봐. 똑바로. 자꾸 애매하게 들지 말고. 내리세요. 아니 지금 손 들라는 거는 자랑하세요. 이 자랑의 시간 이게 아니라 설명의 그 수준을 좀 조절하려고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뭐 풀었니? 지금 네가 푼 풀이를 지금 의미를 설명을 하잖아. 여기 봐. 점까지 거리가 같다고 한 거 알겠지? 그럼 봐. 이렇게. 아, 여기다 하자. 여기 거리가 같다. 이거랑 거리가 같다. 이거랑 거리가 같다. 이렇게 2개라고. 이것도 있는데요. 이걸 사용한 상태에서 이거랑 거리가 같다는 얘는 분명히 여기나 여기에 있는 식이 다시 나오는 쓸모없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선생님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2개지. 아, 그럼 문자가 3개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 찐따야. 이 문자가 3개니? 3차원 공간이니? 문자가 2개잖아. 선생님 이해가 안 나? 알겠죠. 그래서 문자 2개, 식 2개 이런 구조였다고. 이건 좀 여기를 A, B라고 놓고 지금 푸는 거지. 그래서 중심만 찾으면 반지름은요 알아서 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선생님은 뭘 강조했니? 이걸 강조했죠. 정의. 수직이등분 2개를 구해갖고 하는 게 더 빠를걸? 선생님 그거는 좀 더 빨라. 아, 이 새끼가. 야, 얘랑 거리가 같다가 뭐야? 이걸 한번 복습해볼까? 자, 아, 얘들이 진짜 알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진짜. 얘랑 거리가 같다. 이 식이 정체가 뭐죠? 그럼 이거지. 식의 정체? 등식? 이 씨발. 이 식의 정체가 뭐죠?
이 식의 정체가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란 거 안다. 손 들어봐. 도대체 뭘 하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그럼 문자가 지금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한 점이니? 아니지. 그럼 그게 뭘 말해? 이 연결한 수직 이등분선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서 또 수직 이등분선 구한 거잖아. 그래서 교점이야 어차피. 그럼 내가 수직 이등분을 이용하는 건 뭐야? 수직 이등분선 관점에서 보면 이 정의가 뭐야? 수직 이등분의 교점이지. 그때는 뭐야? 중점과 기울기. 그러니까 수직 조건 중점 조건을 이용한다. 그랬잖아.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하잖아. 그거는 수직 이등분선 관점에서는 뭐야? 하면은 성질이야 그냥 성질. 거꾸로라고. 봐봐. 외심의 정의를 이용한다. 라는 말은 중점 있고 수직 조건을 이용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수직 이등분선 관점에서는 성질이야. 외심의 성질을 이용한다.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가 수직 이등분선 관점은 뭐야? 정의야. 나는 계속 연결을 시키죠. 지식을 그렇게 알아두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식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너는 더 잘 잃어버릴 것 같은데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너는 그냥 암기를 해서 살아왔으니까 이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암기를 기억하려고 하니까 부담만 되지 자꾸 뭔가 더 지식이 늘어나면.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건 당연한 거거든. 이거 이해 갔니?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같다가 뭐야? 수직 이등분선 정의가 두 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네가 지금 거기 나온 게 이거야.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구할 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빨랐니?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빨랐니? 후자지. 만약에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빠르면 수직 이등분선 다 네가 정의를 이용해서 점 사이 거리와 점 사이 거리가 같다면 놓고 맨날 2차 약분이 아니라 소거하고 있었니? 아니잖아. 더 빠른 거야. 얘를 이용하는 게.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거죠.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느냐면 일반형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런데 하면서 심화 관점을 지금 배웠어요. 심화 관점이 뭔데? 점은 뭐야? 두 점은 뭐야? 세 점은 뭐야? 세 점은 뭐야를 대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기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라는 것도 배웠죠. 이런 걸 배워서 이건 어디 시험에 나오겠니? 세 점이 의미하는 바가 2차 곡선이 되게 한 관점은 무엇이었는가? 뭐야? 왜 이게 문제야? 네 사고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야.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건 또 뭔가요? 일반형이 나온 김에 묶어서 가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얘만 해도 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점을 지나는 원, 한 점을 지나는 원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냥 묶어서 n점을 지나는 원 뭔가 있어 보이잖아? 아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알아두자. 일뿐이고 나머지 내용은 일반형과 상관이 없겠어요. 됐죠? 계속 하겠다.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고 이거 쭉 가는데 두 점을 지나는 거. 여기가 그거였고 77페이지 펴봐. 77페이지를 피면 대표 유형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길 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있을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야? 어깨를 펴고 남자답게. 잠깐만. 남자답게는 생략. 어깨를 펴고. 쪼그라들지 말고. 몇 개야? 두 점을 지나는 원. 몇 개야? 졸라 무수히 많겠죠. 당연히. 아니 뭐 당연한 질문을 하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러면 그거 식 하나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문자들의 개수는 문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인가? 뭐 무수히 많겠죠.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오케이. 그런데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 원들의 공통점이 뭐죠?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이거 다 시험에 나올 문제 상황이에요.
두 점이 주어졌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들은 졸라 많아요. 그 원들의 같은 점이 뭘까요? 체계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알겠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수직 이등분선이죠.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였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 원들의 중심은 두 점은 뭐? 성분. 수직 이등분선 위에 뭐가 있어? 그 원들의 중심이 있다죠. 왜 그래? 원은 문제에서 뭘 말해? 두 종류예요. 정의 1번과 정의 2번. 정의 1번이 뭐죠? 거리가 같다. 정의 2번은 뭐죠? 90도. 문제를 풀 때 원은 딱 그 역할하고 사라지는 거야. 동그라미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재밌는데? 뭐 재미가 있냐? 이 원들의 중심은 다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미친놈처럼 뭐 또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또 왔어요? 뭐 이지를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은 꽤나 자주 나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 이건 얼마 전에 본 문제이기도 한 거 아닌가? 한 원이 다른 원을 이등분한다. 원주의 길이를. 뭐 그런 상황인 거야. 이해 갔나? 물론 저기 뭐야 그 정삼각형 작도법도 수직 이등분선인 거고.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이거 봐봐. 그런 원들 중에서 어떤 원이래? 중심이 y 콜 x 위에 있대. 이해 갔나? 방금 이 얘기를 네가 이해를 했으면 자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졸라 많아. 그런데 그 원 중에 중심이 y 콜 x 위에 있대. 이건 뭘 말하니? 방금 말한 수직 이등분선과 y 콜 x의 교점이 중심인 원은 하나밖에 없겠죠. 중심이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원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분명 이제 그죠. 두 점만 만약에 주어지면 원은 졸라 많아요. 그런데 원의 방식을 구할 수 없지. 그런데 식은 3개여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식 하나를 뭘로 제시한 거지? 기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이해 갔죠? 따라서 얘는 표준형이 좀 더 어울린다. 식을 설정할 때. 일반형을 놓고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일반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는 중심이 y 콜 x 위에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 놔야 돼? 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b제곱. 그냥 r제곱. 알겠니? 이렇게 놓고 두 점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줄 생각을 해야겠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제 표준형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요 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두 점 플러스 기하 조건. 한 점이 사라졌잖아. 그 한 점 대신에 대수역 조건 대신에 기하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수학 문제란 다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가 사라져. 그럼 일부를 대체할 다른 걸 넣는데 그걸 왜 넣었을까? 니는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다른 놈을 대신 넣어도 알아보나? 이게 바로 뭐야? 수학은 논리학은 이게 이거랑 같은 얘기인지 알아챘느냐? 이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너 이거 이해했나? 방금 내가 이 놈을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한 거. 뭐 기하적 관점으로 원이 결정된다. 대수적 관점으로 점 2개 대신에 한 점을 요게 한 점의 역할을 하는 걸로 제시한 거다. 선생님 이해 갔죠? 이게 한 점 역할이다. 한 점은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서 알아줘야 될 게 바로 뭐냐?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이야. 여기서 축은 좌표 축이야. 축에 접하는 원. 어우 시원하겠다. 어우 시원하겠어. 내가 소름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그게 시원하더라고. 하품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할 거면 먼저 할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지 말고. 자, 이거 이해 갔죠? 뭘 이해해? 이해를. 네가 이해를 어떻게 해? 요거는 이제 같이 보면서 할 텐데, 요 문제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해 갔지? 두 점이 주어진다. 그럼 두 점이 좀 원이 결정 안 되니까 나머지 한 거를 요렇게, 요걸로 대체하는 거고, 한 점만 주어지는 건 기하 조건이, 그러면 또 그것도 기하 조건을 대신데, 그 기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축.
축에 접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거 바로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니는 요렇게 원의 방정식이 지금 이제 끝나는 거거든. 원의 방정식이 끝나는데 원의 방식이 끝난다는 거 원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들이거든. 이것들이 다 원의 방식을 구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 머릿속으로. 3점, 2점, 1점. 오케이? 4점을 지나는 원.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4점을 지나는 원. 생각하세요. 4점을 지나는 원. 4점을 지나는 원.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런 거거든, 이런 거. 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 당연히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뭐냐? 3점을 지나는 원은 3점이 주어지면 이 지나는 원은 무조건 몇 개야? 1개로 결정이 돼. 오케이? 무조건 1개가 있어요. 무조건 1개가 있어요. 알겠니? 물론 이거는 없어요. 일직선으로 있는 거. 이런 원은 없어요.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 뭐 이러면 말은 되는데 쳐맞고 인정을 해줄 거예요.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이지. 근데 이게 아니라 3점, 조금이라도 삑사리 나면 지나는 원은 머릿속으로 뭐 대략 그려지죠?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는데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3점을 지나는 원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을 지나는 원은 1개가 있음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은데 니는 그러면은 짜증 데스 막 이런 거겠지. 아주 쉬워. 왜 쉽죠? 아주 쉬워. 큰 탐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은 아주 쉬워요. 3점을 지나는 원은 1개임을 증명하시오. 어떻게 할까? 아주 쉬운 거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거야?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은 뭐? 3점은 뭐? 삼각형. 삼각형에 외심은 몇 개니? 그래서 끝이야. 엥? 삼각형 종류에 따라 외심이 2개인 거 있었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100점 만점에 5점은 받겠지. 핵심 나머지 95점은 뭐야? 외심이 그러니까 왜 1개냐고 띠떡야. 그러면 외심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95점이 채워지죠. 이해 갔나? 3점이면 삼각형이 결정된다고. 내가 알아두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제가 나왔을 때 사고 방식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식이 쌓여 있어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그걸 또 배워야 돼. 이걸 또 배워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되고 미친놈이지. 자, 아무튼 씨발 말하다가 까먹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방금 무슨 얘기 하려다 이쪽으로 간 것 같으니 4점. 맞아. 땡큐. 4점. 이거지. 네가 봐도 이게 4점을 지나는 원이 있겠니? 그러니까 4점을 지나는 원은 일반적으로 없어. 그런데 그러면 솔직히 4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그랬어. 그럼 뭐겠니? 특수한 경우지. 요 위에 이게 지나는 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뭘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180도. 뭐가 180도인데? 합이 180도다. 이런 거 알아야지. 그런데 이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알고 있지. 그럼 내가 그걸 묻는데 왜 너는 답변을 못하니? 왜 그럴까? 네 지식은 딱 그 포맷에 맞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지식이야. 조금이라도 다르게 제시하면 뭐 반응을 안 해. 이게 바로 뭐야? 응용 문제지. 응용 문제는 똑같이 제시 안 해. 다르게 제시하지. 겉보기가. 근데 실제로는 같은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 거야. 같은 것을 찾아내면 그게 응용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같은 걸 찾으려면 계속 지식이 추상화되어 있어야 돼. 이미지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5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생겼을까? 조금 전에 재채기했죠? 뭐 얘기를 왜 하는 거야? 5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5점은
딱 하나로만 나와. 뭐? 정오각형. 다른 5점은 등장하지 않아. 경우의 수 문자라면 모르겠으나.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축에 접하는 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개념센 83페이지 피세요. 빠른 속도로 확인하세요. 자, 보겠어요.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이잖아. 예를 들면 이거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누가 뭐라고 자꾸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뭐죠? y축에 접하는 원인가? y축에 접하는 원이죠. 뭐 자꾸 얘기하지? y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니? 얘는 뭐야? 뭐야?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구분을 해주고. 오케이? 방금 내 말이 좀 이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주의해주면 되겠어요.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x축과 y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알겠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x축과 y축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이렇게 표현되는 원은 뭐야? 중심이 1, 4분면과 3, 4분면 위에 있는 점밖에 안 되지. 즉 2, 4분면과 4, 4분면은 이걸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네가 그걸 주의하자 알아두더라도 그 위에 본 x축에만 접하는 원, y축에만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알아둬서 그것과 연계해서 네 뇌가 이쪽으로 네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할 공산이 있어요. 알겠니? 그럼 왜 그러냐면 선생님 혹시 이런 말 한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우의 수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게 있었거든. 직접 해본다. 그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공식적 사고. 공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단서 조항 걸려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확통을 할 때는 매우 강조할 구분이야. 그리고 공식적 사고는 건강에 해로워요. 불량식품 뭐 이런 얘기거든. 방금 얘기한 것도 약간 그런 뉘앙스지.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모든 걸 커버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 뭐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는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본다는 말은 여기서는 그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생각해 보면 2, 4분면과 4, 4분면은 이걸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얘는 x축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같으니까. 그죠?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얘는 온리 뭐가 이상하죠? 이상하게 많은데 온리 1, 3, 4분면 이렇게만 적겠어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주의하자 정도니까 파란색으로 적었어요. 예제를 풉시다. 센 49페이지 281번 푸세요. 49페이지 281번 푸세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지? 오케이? 근데 응용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문제 진짜로 어떻게 푸는지 알지? 어떻게 푸느냐 하면 y 콜 x랑 y 콜 마이너스 x y 교점 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나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는 넓이 묻는 건가? 넓이도 묻지?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고 거기다가 그걸 하면 되는 거죠. 파이를 곱하면 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라면
원주가 나오는데 이거 넓이 묻는 거지. 그러면 제곱이니까 그 곱셈 공식 사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게 할 뻔해 그냥 근을 구해서 제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그거 네가 알아서 하시고. 핵심은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럼 뭔데? 요 아이디어가 오늘 수업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오늘 수업에 이미 똑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젠지 알고 있다. 손 들어봐.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똑같거든. 그리고 이건 생각이 지금 아까 전에 안 났어도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네 하고 났어야 되거든. 그런데도 안 나잖아. 그게 바로 냄새 때문에 맡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신경이 쓰이잖아. 우리 애들 진짜 안 그래 졸라 미안한데 자격지심에 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 자격심이 발동해갖고 아직도 냄새가 나나? 이러고 있잖아. 좀 이상한 포즈 취하지 마. 그러면 또 이게 이상한 포즈인가요? 자, 아무튼 뭐 얘기했지? 아무튼 이제 그림을 보니까 떠올라야 되거든.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 바로 그게 뭐해진 거야? 너는 응용력이 없어요 라는 뜻이야. 응용력은 선천적인 건 아니까 너 앞으로 노력해주면 나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빨리 나아져야겠죠. 그래서 존나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응용력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 풀면 뭐하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떠오른다 손 들어봐. 지금은 떠오른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6명 중에 8명 중에 2명이면 몇 프로냐? 25%. 그럼 뭐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모의고사 정답률 30% 미만 난이도 최상 모의고사에 보통 2문제 어려울 때는 불수능일 때 4문제 바로 그 난이도네. 개념쌤 피세요. 77페이지. 생각을 하라 해.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내리세요.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2점을 지난다. 그래서 그것 들어가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런데 이거랑 교점을 구하려잖아. 뭐 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점과 y 콜 x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아서 생각. 근데 y 콜 x 위에 있는데 1,1이 있어. 이거 뭐 희귀한 케이스야. 아무튼 뭐 그거야 아무 상관없고. 지금 선생님만 이해 갔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이거 이해 갔지? 그런데 이 풀이에 그런 말이 있나? 풀이에 그런 말이 있나 보자. 풀이에 그런 말이 없지. 뭔 말이냐면 두 번째 풀이는 거리가 같다는 게 이게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게 그냥 거리 공식 쓴 게 아니라 이게 수직 이등선 정이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알지만 그건 큰 탐이 워낙 강조해서 그런 거고 누가 그냥 딱 보고 이거 수직 이등선 정이네. 너는 이미 고수다 계속 이구나. 지금 선생님만 이해 갔나? 근데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원들의 같은 점은 뭔가요? 뭐 수학은 논리학 하면서 뭐 또 그저랬잖아. 근데 지금도 나오잖아. 수학은 논리학 같은 걸 찾는다. 이게 응용력이야. 이거는 기본 대표 유형이야. 그리고 이거는 그 B스텝의 난이도 상이야. 그치? 뭐 이번에 하는 잘 맞았는데 처음부터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은 이거랑 뭐가 틀리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냥 수식으로 얘는 수식으로 풀고 얘는 이렇게 푼다. 이러면 안 되지. 만약에 네가 이거 맞았고 이것도 맞아. 그런데
이렇게 일관되게 안 풀고 얘는 이렇게 풀고 얘는 이렇게 계산해서 풀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응용력이 없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죠? 나는 요걸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지. 다른 응용 문제도 상당수가 이런 수준이야. 이런 수준.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